네, 안녕하세요. 레드미라주입니다. 오늘은 정말 재밌는 카메라 비교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10년 전 초고가에 판매되던 시네마 카메라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저렴한 미러리스 카메라, 뭐가 더 좋을까? 궁금하시죠?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10년 전 전 세계를 충격에 몰아넣은 시네마 카메라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캐논 1DC입니다. 캐논 역사상 가장 비싼 풀프레임 DSLR입니다. 죽이죠? 그래서 오늘은 10년 전 세계 최강의 풀프레임 시네마 DSLR이었던 캐논 1DC와 2022년 컨슈머용 풀프레임 미러리스의 비교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1850만원 캐논 1DC의 실제 결과물, 1DC와 현행 풀프레임 미러리스의 4K 화질 비교, 고감도 노이즈 테스트, 1DC의 로그, 픽처 프로파일 등 모든 것을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미리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며 바로 시작할게요. 그럼 본격적인 리뷰 전에 캐논 1DC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게 진짜 재밌는 카메라인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아니 캐논에서 이런 카메라가 있었어? 1DX 마크3 아니야? 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유튜브를 검색해도 리뷰가 거의 없어요. 아마 국내 리뷰로는 딸기 케이크님의 리뷰가 독보적일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게 궁금할 거예요. 아니 뭔 놈의 DSLR이 1,800만 원이 나냐? 그런데 1DC의 스펙을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1DC의 이미지 센서는 당연히 풀프레임 이미지 센서입니다. 화소는 약 1,800만 화소로 사진의 최대 해상도는 5208 곱하기 3477 픽셀입니다. 거기에 최대 14연사. 하지만 캐논 1DC를 사진용으로만 구매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1DC는 출시 당시에 영상 유저들에겐 그야말로 꿈의 카메라였습니다. 아니 이런 카메라가 존재해도 돼? 존재할 수 있어? 할 정도로 엄청난 기능 하나가 탑재됐어요. 뭘까요? 바로 4K입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에도 8K가 탑재되잖아요. 하지만 2012년 당시 4K는 1억 원을 호가하는 레드원, 레드와 같은 초고가 초대형 시네마 카메라만 탑재되던 꿈의 영역이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엔 아리 같은 경우도 4K가 안 되었을 거예요. 그런 환상의 4K가 레드, 아리와 같은 초고가 시네마 카메라가 아닌 DSLR, 사진을 찍는 DSLR에 탑재된 거예요. 미친 거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캐논 1DC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제가 시네마 렌즈를 장착했지만 바디 자체는 당시 700만 원 정도에 판매되던 사진용 바디인 캐논 1DX와 똑같습니다. 1DX에 4K 기능을 추가한 거예요. 외관, 인터페이스, 사진 성능은 1DX와 똑같습니다. 측면 단자들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시스템 확장 단자입니다. 솔직히 이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은 댓글 좀 달아주세요. 두 번째는 마이크, 이어폰 단자, 그리고 릴리즈 단자가 보입니다. 세 번째, USB 단자와 미니 HDMI 단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랜선 포트가 탑재됩니다. 이렇게 캐논 1DC는 프레스 바디였던 캐논 1DX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하지만 사상 최초로 4K 촬영이 가능한 풀프레임 DSLR이다? 그거 하나만으로 1,800만 원이라는 높은 가격과 단점들이 모두 용서되는 꿈의 바디였습니다. 그런데 1DC는 사상 최초의 4K DSLR이다. 이 장점만큼 단점도 존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소니 α7M4, α7C, 캐논 EOS R5, R6와 같은 미러리스와 비교하면 좀 황당한 부분일 텐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선 가격이야 그렇다 치고 진짜 문제는 용량이었습니다. 1DC의 저장 매체는 더블 CF 카드입니다. 저는 지금 델킨 64GB CF 카드를 꼽았는데 4K 24프레임을 설정하니 16분 촬영이 가능하다고 표시됩니다. 그러니까 4K 60프레임도 아닌 4K 24프레임으로 16분을 촬영하면 용량이 64GB라는 겁니다. 참고로 1DC는 422 10비트도 아닌 420 8비트예요. 8비트 4K 24프레임이 16분에 64GB입니다. 장난 아니죠? 그리고 지금은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캐논 1DC는 1,850만 원이라는 주제에 동영상 오토포커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는 미러리스들처럼 굉장히 빠르고 신속한 촬영이 불가능해요. 당연히 짐벌 운영도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정말 황당한데 1DC는 동영상 오토포커스가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수동으로 포커스를 정교하게 맞춰야 되는데 포커스 피킹 기능이 없습니다. 수동 포커싱을 할 때 피킹 기능은 정말 유용합니다. 그런데 1DC는 바디 자체에 피킹 기능이 없었어요. 물론 확대 기능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100% 정확하다? 이런 느낌이 아쉬워요. 참고로 1DC는 바디 내장 혼돌바 같은 고급진 기능 따위는 없습니다. 짐벌이 필수겠죠? 그리고 1DC는 4K 촬영 시 약간 크롭이 돼요. 당시엔 풀픽셀 리드아웃 같은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4K 단 하나만으로 용서받을 정도로 캐논 1DC의 4K 촬영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저도 이 1DC를 정말 사고 싶었어요. 하지만 사회초년생인 저에게 1,850만 원은 너무 큰 금액이었습니다. 정말 꿈의 카메라였어요.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캐논 1DC의 실제 결과물을 보여드릴게요. 과연 10년 전 1,850만 원 초고가 풀프레임 시네마 DSLR이 어떤 결과물을 보여줄지
최근 우리들이 사용하는 풀프레임 미러리스와 비교해 화질이 더 나쁠지 좋을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블라인드 테스트입니다. 완전히 동일한 설정으로 촬영한 원디씨와 현행 미러리스 2대의 결과물을 보여드릴게요. 어떤 게 원디씨인지 맞춰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번엔 확대해서 비교해 볼게요. 어떤 게 원디씨일까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럼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두 테스트 모두 첫 번째 영상이 캐논 1DC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파나소닉 S5, 세 번째가 소니 알파7 R3였습니다. 테스트 결과 4K 선회도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10비트 S5와 비교해도 4K 선회도는 큰 차이는 없었어요. 그리고 원디씨는 4K 외에 또 다른 세계 최초가 있었는데 바로 로그 촬영입니다. 많은 분들이 DSLR이나 미러리스의 로그 픽처 프로파일이 최초로 탑재된 바디를 소니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세계 최초는 캐논 1DC의 캐논 C 로그입니다. 당시 로그 촬영은 R이나 레드와 같은 초고가 시네마 카메라에만 탑재되던 굉장히 생소한 기능이었어요. 그런 로그 촬영이 1DC에 최초로 탑재된 겁니다. 그럼 이번엔 캐논 1DC와 현행 미러리스의 로그 픽처 프로파일을 비교해 볼게요. 먼저 캐논 1DC의 C 로그입니다. 두 번째 파나소닉 S5의 V 로그입니다. 하지만 다이나믹 렌즈 차이는 최신 센서와는 극명한 차이가 나타났어요. 특히 안부의 다이나믹 렌즈는 도저히 최신 바디들과는 비교가 안 되었습니다. 당시 캐논의 사골 센서를 그대로 보는 것 같아요. 어때요? 이건 좀 차이가 있죠? 캐논 1DC가 아무리 세계 최초의 로그 촬영에 탑재된 DSLR이다 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4둘형 8비트다 보니까 최근 4둘둘 10비트를 지원하는 소니의 S로그 3라던가 파나소닉의 V로그와의 비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다음은 캐논 1DC의 고감도 노이즈 성능 비교입니다. 이 부분은 사진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궁금하실 텐데 과연 10년 전 1850만원짜리 DSLR인 캐논 1DC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현행 풀프레임 미러리스의 고감도 노이즈 성능 얼마나 차이 날지 보여드릴게요. 다이나믹 레인지와 마찬가지로 고감도, 노이즈 억제 역시 최신 바디와는 비교가 어려웠어요. 특히 ISO 8000부터는 노이즈가 자글자글합니다. 역시 센서는 신형이 깡패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당대 최강의 시네마 카메라 그리고 세계 최초의 4K 촬영이 가능한 풀프레임 DSLR인 캐논 1DC의 리뷰입니다. 지금 1DC를 보면 좀 황당한 부분도 있지만 그 당시엔 정말 환상 그 자체였고 저에겐 꿈의 카메라였어요. 앞으로도 과거의 초고가 시네마 카메라와 현의 카메라들의 비교 리뷰 콘텐츠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바디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며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죽이죠?